네, 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재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셔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개요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티넷 코리아에서 오늘 아이색 2020 행사 오후 세션에 준비한 주제가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공부 삼아서 오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노려서 약간 유즈 케이스를 좀 담은 사례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영역이 이제 옛날부터 나와서 한 사이버 보안 쪽 분야의 이제 기술로서 여러 가지 제품에 탑재되기 시작한 게 얼추 한 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용화된 제품들의 어떤 보조 기능으로서 또는 핵심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탑재가 되고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현업에서 근무하시고 이제 보안 업계에서 계속 종사하시면서 인공지능 제품이나 보안 운영 관제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 제품들을 쭉 보시면 크게 한 두 가지 유형의 인공지능 제품으로 이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탐지력을 끌어올리는 유형의 제품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있었던 세션 중에 다크트레이스나 엘라스틱 같은 이제 심 같은 경우에서 수집된 로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셋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된 데이터 기반 이상한 행동, 예를 들어 뭐 사용자가 UEBA 관점에서 하지 않았던 로그인을 어느 날 한다든가 또는 이제 뭐 접속하지 않았던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속하지 않았던 도메인에 이상한 뭐 비커닝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주로 이제 이상 행위의 관점에서 기존 데이터셋에 의해 학습되어 있는 어떤 베이스 라인을 가지고 그것 대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유형을 찾아내는 제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탐지력을 끌어올리는 관점에서 또 어떤 제품이 있냐면 지금 이제 오늘 설명드릴 주제와 이제 좀 맞는 부분인데요. 이미 데이터셋을 사전에 학습을 시켜놓고 그 데이터셋과 비교 매칭해서 얼마나 이제 기존 데이터셋과 유사하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다크트레이스와 같이 뭐 트래픽 상의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평상시 학습 내용을 알고 있다가 이상행위를 뽑아내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사전에 제조사에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자가 이제 다 올려서 학습을 시켜놓고 그거 대비 이제 흐르는 새로 유입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 영역의 매치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 거고 그 중에 속성은 어떤 속성들이 있냐 이런 측면에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지금 이제 아이색 2020 주관사의 이제 키사에서도 보통 이제 대학교나 또는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이제 AI 챌린지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 업체를 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데이터셋을 이제 제공해주고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누가 제일 많이 좀 탐지를 해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도전 그리고 상품화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형의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고 일부 상용화가 된 상태인데 저희 포티넷에서 오늘 이제 주제는 포티넷의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악성 코드 분석 시스템인 포티 AI를 기반으로 오늘 세션을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은 저희 거를 가지고 이제 소개를 진행하지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가 진화하면서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제품이 세대별로 계속 출시가 되는데 어떤 하나의 사례로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 제품을 검토하시거나 또는 이제 악성 코드 탐지, ATP 뭐 악성 코드, 제로데이 악성 코드, 언노운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관점에서 뭔가 도입 검토를 하실 때 하나의 인사이트로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뭐 기존 어떤 인공지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포티 AI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의 기존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하는 기존 악성 코드 분석 시스템들 간의 어떤 특장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왜 인공지능이 어떤 위닝 포인트를 가지기 때문에 다들 이제 국내건 해외건 저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포인트들을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즈 케이스 세션으로 데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보통 인공지능 하면은
크게 이제 탐지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지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탐지 능력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다 이벤트를 리뷰할 수 없으니까 기계가 대신 그런 리뷰를 해서 이상행위라든가 뭐 이벤트를 뽑아주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요즘에 그 소아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개념의 이제 인공지능 기반 관제가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하고의 어떤 연동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이제 연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방법론을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보통 이론이 처음 제시가 된 게 이제 한 1930년도쯤에서 이제 제시가 됐는데, 이때 초기에는 투자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투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1970년도 때는 이제 그 인공지능의 윈터라고 부를 정도로 투자금이 모두 다 회수가 되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죠. 그 사유는 컴퓨팅 파워가 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도, 90년도가 지나면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이제 이론으로만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각광을 받게 됐고 투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에게 크게 알려진 거는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알파고라든지 뭐 체스를 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이나 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2012년도부터 이제 그 연구가 보통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분야에 처음에 개발이 되기 시작했냐면 주로 악성 코드 탐지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티넷에서도 8년 전부터 이제 그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이제 인공지능 관점에서 하는 연구 과제를 한 200여 명의 연구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뭐 구글 프로젝트부터 뭐 IBM 왓슨 몇 가지 이제 우리 그 보안 업계 종사자분들은 다 아실 만한 키워드들이 이제 보이실 거고요. 이제 진화되는 공격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실 텐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쭉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처음에 PC가 민간에 보급되고 나서 악성 코드가 처음에는 약간 그 만들어내는 그 해커가 약간 장난삼아 또는 자기의 실력을 좀 과시하기 위해 약간은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또는 이제 데이터를 파괴한다든지 남의 서비스를 뭐 파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이제 어떤 본인들의 금전적 이득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권 혹은 이제 국가 간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조직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조직화돼서 전문화된 어떤 뭐 ATP 기업까지도 뭐 다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이버 이제 인질극이라고 불리우는 랜섬웨어 같은 것들이 출현하고, 마침 가상화폐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가상화폐들이 나오면서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또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쉽게 인질극을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마련되면서 실제 피해 금액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악성 코드를 가상화폐 가지고 다크웹에서 아무나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입금을 하고 자기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이제 악성 코드, 변종 악성 코드를 이메일로 전달해 주죠. 보통 머레어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어떤 그 이제 사이트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악성 코드를 재생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옛날에는 이제 개인 레벨에서 시작했던 어떤 그런 악성 코드들이 이제는 조직화되고 점점 위험해지는 것을 벗어나서 공격 방식도 되게 집요해지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들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어떤 악성 코드들, 그리고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악성 코드들까지 계속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뭐 악성 코드 쪽이나 그 보안관제 쪽, 그리고 이미 그 본인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부분들은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번 특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세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시그니처 기반의 어떤 뭐 안티바이러스와도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파일이 들어오고 이제 그 파일의 정적인 겉모습만 보고 이제 뭐 코드 정도만 보고 이제 우리가 시그니처 매칭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탐지해내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약점이 있습니다.
알려진 공격만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안티바이러스 시장에서는 이제 누가 더 탐지를 잘하는지 뭐 DB 싸움을 하듯이 누가 더 잘 잡더라 이런 얘기들이 거의 유행처럼 오고 갔죠. 언제는 국산이 더 요즘엔 좋아졌더라, 요즘에는 외산이 뭐가 나왔는데 더 좋아졌더라 이런 식의 어떤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패러다임을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는 10년 전부터 ATP 공격이라고 해서 타겟형 공격도 생겨나고 있고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유형의 공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되게 진화됐습니다. 단순하게 똑같은 악성 코드를 무작위적으로 배포해서 본넷을 만들거나 그냥 뭐 랜덤하게 걸려서 피해를 입겠지, 뭐 나한테 걸려봐라 이런 식으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전문화되고 계속적으로 변종을 나타내서 실제로 많이 진화된 상태입니다. 그런 진화된 멀웨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ATP 솔루션, 주로 뭐 샌드박스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뭐 파이어아이라든가 뭐 시스코의 3그리라든가 뭐 포티넷의 포티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그 VMware 기반의 어떤 환경, 가상 환경에다가 파일을 직접 던져서 실행해보고 뭐 파일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들을 살펴보는 그런 유형의 이제 동적 분석 솔루션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모르는 분이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이제 좀 큰 규모의 고객들은 많은 대수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시고 전수검사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벤더의 샌드박스만 쓰시지 않고 멀티 벤더 샌드박스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또 이제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지력만 놓고 보면은 되게 강력하죠. 실제 행위를 분석가나 보안팀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디케이터나 뭐 탐지해야 되는 지표는 제조사에서 제공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VMware에 돌리다 보니까 VMware 개수나 그 장비의 성능, 사이징 이슈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는 그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 최고급 모델 몇 억을 호가하는 그런 장비가 1시간에 분석할 수 있는 파일 개수가 2000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성능에서. 그러면은 조직에서 대기업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파일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걸 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억대 장비를 몇십 대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고투자가 필요하겠죠.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를 잡는 방법이 이제 동적 분석밖에 없을까? 해서 이제 다음 세대로 나오는 게 인공지능의 관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미 그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파일이 클린이고 어떤 파일이 악성인지, 그리고 악성인 경우에 그 코드를 블록화해서 다 쪼개서 어떤 API 콜 시퀀스를 날리는지, 어떤 내부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트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놓고 어떤 새로운 파일이 들어왔을 때 그 뉴럴 네트워크가 고성능 기반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1초 내지 2초 내에 분석을 완료해냅니다. 이때는 동적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도 파일의 코드만 보고도 그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피처셋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때 많이 사용되는 게 딥러닝, 머신러닝, 뭐 ANN, DNN 이런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의 목표는 결국은 기존 1세대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뭐 언노운 공격들,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을 탐지하는 능력을 가지면서 2세대에서 좀 이제 탐지력은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악성 피해를 입는 그런 예방들,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쓰려고 도입 검토를 해보니 너무 비싸서 못 쓰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개비하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제품이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포티넷 CTO 분의 이제 보통 이제 말씀인데요. 대부분 다 이제 보안 업계를 관통하는 용어기도 하죠. 항상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방패가 나오면 우리는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보통 이게 저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뭐 특허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가고 있는 게 EDR이나 AV나 기타 네트워크 장비들도 사실은 이런 기술들로 가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 AI라는 제품의 특성과 실제로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걸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학습입니다. 그 악성 코드를 미리 학습시켜 놓고 비교해서 탐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데이터셋은 어디서 나오냐,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학습을 시켜놓을 수 있는 벤더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연구기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각도에서 악성 코드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벤더가 이런 것들을 잘하겠죠. 포티넷 같은 경우는 이제 NG 파이어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공격면에 대해서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 저희 제품 기준으로는 2천만 개 이상의 악성 코드 샘플이 지금 학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화된 학습을 추구한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이겠다. 실제로 저희 장비 데모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1초 내지 2초 만에 바로 편결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비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외산 벤더 특성상 이렇게 크게 공개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보통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모델이 있고 VM웨어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VM웨어 모델의 제일 낮은 정도의 사양이 이제 CPU 16코어 정도의 메모리 128기가 정도입니다. 낮은 사양은 아니죠. 그래서 상당한 고사양이 필요한 어떤 영역의 제품인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익시아 브레이킹 포인트라는 그 트래픽 테스팅 도구가 있는데 그쪽에서 매년 이제 그 머레어 스트라이크 팩이라고 해서 악성 코드 집합을 이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장비에. 그렇게 썼을 때 탐지율이 거의 100%에 가깝고 건당 탐지 속도가 거의 1초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비 트래픽 처리량도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작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직접 돌려보는 방식이 아니라 코드를 쪼개서 분석하는 방식, 정적 분석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런 플로우가 이제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어떤 악성 코드를 인공지능 관점에서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플로우를 거시적으로 갖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어떤 파일이 들어옵니다. 이제 파일이 저희는 네트워크에서도 수집이 가능하고 직접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방화벽이랑 연동해서 방화벽에서 파일을 전달받아서 분석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왔을 때 그 파일을 잘게 쪼개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파서나 디스어셈블러, 이제 언패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또 난독화가 되어 있다면 난독화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파일을 코드 블록화합니다. 보통 파일당 그 코드 블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하나의 피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파일이 하는 어떤 함수나 어떤 API 콜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한 3,000개 이상의 코드 블록으로 세분화되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로우 레벨 수준까지 이제 다 풀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풋 레이어라고 불리는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입력하는 부분에다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온 그 코드 블록들을 이제 내부에 있는 그 이제 미리 학습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 태워서 특징들을 비교하고 그 이제 특징들을 이제 학습하기도 하고 그 특징과 기존에 알고 있던 악성 코드의 유사도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 결과값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줄 때 이제 아래 이와 같이 편결을 내려주는 개념입니다. 이게 클린이다, 악성이다. 또는 악성인 경우에 어떤 피처셋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개념이죠.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고요. 그랬을 때 이제 포티 AI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감염된 단말이 뭔가 이제 외부로 다운로더 요청을 한다든가 또는 문서 내에 있는 스크립트가 자기도 모르게 돌면서 외부의 어떤 악성 페이지의 페이로드를 불러온다든가 이런 파일리스 공격들에 대해서도 탐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파일리스 공격이 피싱 링크나 이메일 같은 것들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들어와서 보통 워드나 VBA 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일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냥 그게 문서인 줄 알고 열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코드가 동작을 하면서 외부에 뭔가 이제 페이로드를 불러온다든지 파일을 추가적으로 받아온다든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때 PC에는 파일이 생성되진 않고 메모리로 바로 로드가 되는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그때 그 페이로드를 네트워크 쪽에서 추출해서 저희 쪽 메모리로 올려서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또 포인트가 이제 만약에 하나의 PC에서 감염이 되고 또 그 악성 파일이 이제 옆으로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죠. 옆으로 이동할 때 이제 그런 전파 행위들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실제로 학습을 시킬 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샘플 파일이 악성 파일이나 정상 파일을 미리 사전에 다 학습을 시켜놓는 개념이고요. 한 가지 특이하게 온프레미스 자가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의 베이스라인을 만들고 그거 대비 이상행위를 뽑아내는 그런 이제 영역의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
쪽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들은 보통 학습이 필수적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사에서 학습돼 있는 DB를 기반으로 탐지를 하되 이제 고객망 쪽에서 흐르는 트래픽들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DB와 대조해서 교집합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악성 파일이 생기면 그 추가된 악성 파일의 피처스까지도 같이 학습해서 결국은 이제 고객 전용 커스텀 DB까지도 보유하게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근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뭐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악성 코드가 변종이 다수가 한 번에 하나의 망에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 때 저희는 자가학습을 통해서 그 추가되는 어떤 이제 변종 악성 코드들을 한 번에 다 탐지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트래픽도 보고 있고 그럼 파일도 뭐 코드 레벨을 통해서 분석을 해.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안 운영을 하면서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 사실 관점이 사고가 나면 어디서 들어왔지? 이건 무슨 악성 코드지? 지금 진짜 우리 데이터가 나갔나? 어디까지 전파됐지? 이걸 결국은 보고서를 쓰고 보고서를 주거나 보고서를 받으셔야죠. 그럴 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인공지능 분석가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 악성 코드 분석을 통해서 피처셋을 파악을 하고 실제 트래픽을 보면서 그 악성 코드 행위들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악성 코드의 유형들을 이제 보고를 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보통 다양한 뭐 다운로더 같은 기본적인 속성에서 뭐 코인 마이너, 랜섬웨어 이런 형태로 이제 리포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루트 코즈 분석이라고 보통 관제하시는 분들 많이 용어 쓰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값들을 이제 다 리포팅 형태로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아까 그 온프레미스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 빨강색은 사람이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저희 푸티 AI가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저희 QA팀에서 측정한 거고 빨강색 사람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미 배운 분이고 지속적으로 대동소이하게 탐지를 하다가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조금 탐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티 AI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본인이 가진 DB를 기준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2달 정도가 지났을 때는 사람 그 이상으로 이제 탐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를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 푸티 AI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NG 파이어월이나 기타 솔루션들과 이제 연동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포인트를 유즈 케이스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격리해버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기능들에 대한 부분,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악성 코드를 엔드포인트에서 하나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것을 AI가 수초 내에 감지를 해서 그게 악성 여부인 것을 판별을 하고 위에 있는 NG 파이어월, 포티게이트 쪽에다가 API를 통해서 차단 명령을 날리는 그런 형태의 데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엔드포인트 쪽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푸티 AI VM웨어 상태의 이제 화면인데요. API로 이렇게 푸티넷 쪽하고 방화벽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차단하는 기준도 줘야겠죠. 위협 등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고 어떤 타입일 때, 그리고 악성 코드와의 유사도가 얼마가 넘어갔을 때, 이런 설정을 주지 않으면 인공지능 탐지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차단을 할 때 사용되는 API 상태고요. 보통 이제 상대방 장비 쪽에서 API를 쓰도록 허락된 장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큰, API 키값을 보통 주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푸티 AI한테 적용을 하면 푸티 AI가 이제 앞으로 API를 통해 차단 명령을 날릴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엔드포인트 쪽에 접속을 해서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이제 받기 전에 인터넷이 잘 되는지 상태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보통 이제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이렇게 내부 전파를 하는 경우, 그리고 피싱 메일이 우리 임직원들한테 다량으로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임직원이 여러 명이 그 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본 유즈 케이스가 유용한데요. 나중에 자료가 공유될 예정이긴 한데, 이제 저게 악성 코드를 저렇게 파라미터를 주면 계속 제너레이팅해서 다운로드 해주는 쪽 URL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받은 악성 코드는 AV 엔진에서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AV 쪽에서는 일부 탐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시 다운로드를 받았고 포티게이트 쪽 로그를 한번 보는 겁니다. 방화벽 쪽에서 그 파일이 들어온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포티 AI 쪽 화면으로 넘어왔죠. 먼저 탐지된 상태를 보실 텐데요. 저기 보시면 탐지 건수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해서 악성 코드랑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그 코드 셋 중에, 피처 셋 중에 실제 위협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탐지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고, 다운로드 받은 URL과 그 이제 리스크, 그리고 이제 뭐 속성,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트로이전이라고 조그맣게 이제 글씨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신규 버전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IOC들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뽑아내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API가 돌았다라고 해서 executed라는 게 떴고요. 이 격리할 때는 양방향을 다 격리합니다. 소스도 격리하고 목적지도 격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 쪽 포티게이트에 이제 렌엣지, 시큐어 액세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포티게이트에 포티 스위치까지 쓰고 계신 경우에는 조금 더 차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격리됐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기업에 우리가 피해를 입히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상상 사고를 일으키고 침해 사고를 접수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AV에서 탐지가 안 되는 변종 악성 코드인데, 그거를 막자고 이제 샌드박스 같은 고비용 이제 제품을 아주 대규모로 도입을 할지, 또는 이제 이런 유형의 제품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거나 AI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코드 분석을 통해서 탐지 역량을 좀 강화시킬지, 이런 선택의 여지가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또 이제 막내 그 수집된 로그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망에 흘렀던 그 트렌드한 공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리포팅 기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상 보안 분석가 기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공격의 캠페인이 있죠. 겐드크랩, 워너크라이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유행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워딩을 가지고 검색을 하셨을 때 그런 악성 코드의 코드 특징을 가진 악성 코드가 우리 망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트래픽을 통해서 직접 장비로 흘려줬을 때 트래픽 내에서 파일을 직접 추출하는 그런 포인트와 실제 방화벽과 연동하는 포인트, 그리고 뒤에 나올 어떤 소아나 이런 부분과 연동하는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 약간 자동화 방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악성 코드를 검색을 했을 때 기존의 이력들 중에 해당 악성 코드와 유사한 악성 코드가 있는지 시뮬러 파일스라고 해서 이제 또 나타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 네임 쪽이 이제 쭉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티넷도 안티바이러스가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네이밍한 그 디텍션 네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네이밍된 값은 저희 포티가드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어떤 이제 유형의 악성 코드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지금 이제 발견된 악성 코드 피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로그를 보실 때는 뭐 우리 망에 감염되어 있는 장치 기준으로도 보실 수 있고 아까 시나리오별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탐지 솔루션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탐지에서 잘 막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망에 어떤 피해가 어떻게 있는지 리포팅 받을 수 있는 기능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파일의 유입과 해당 파일의 속성과 전파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제품에서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표 같은 것도 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파일 타입별이나 악성 코드 위협별로 이제 우리 망에 흐르고 있는 어떤 악성 코드들의 이제 통계 수치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의 해시나 뭐 네임이나 용량 이런 메타데이터들도 저장하고 있지만 일부 이제 최신 악성 코드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감지되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악성 코드들 같은 경우는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원본 파일을 또 게더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분석하시는데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금융권 고객 같은 경우 CD를 통해서 뭔가 파일이 들어올 때 전수 검사를 하게끔 또 되어 있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동 또는 API를 통해서 대량 또는 소량의 파일을 개별적으로 올릴 수 있고 올렸을 때 한 1초 내지 2초 만에 이제 분석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샌드박스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ATP 공격을 방어는 해야 돼서 도입을 고민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푸티넷 같은 저희 기업은 이제 그 샌드박스 제품도 있고 이제 이런 유형의 AI 제품도 있기 때문에 저희 CBC 센터라고 해서 고객 데모 체험 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쪽에 고민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데모를 다 겪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POC도 다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업로드했을 때 동일하게 분석되는 화면입니다. 네, 영상이 조금 이제 막상 틀어보니까 조금 길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가 제가 부스를 쓰면서 저희가 오늘 부스 주제가 포티 AI라는 제품과 포티 소아라는 제품 두 가지로 부스를 섰는데 생각보다 소아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제 딱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한 장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안관제센터 SOC 조직에서 항상 하는 업무가 이제 장비를 운영하는 관점도 있지만 보안 사고를 인지하고 찾아내서 분석하고 대처하고 이제 복구까지 하는 그런 되게 큰 범위의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솔루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 내 보안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이벤트도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는 반복적인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랬을 때 그 보안 조직을 이루는 3대 요소가 사람, 프로세스, 기술이라고 보면 사람을 늘린다고 해서 프로세스를 늘린다고 해서 모든 대량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인 기술 쪽에 보통 기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 관제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챌린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 사람이 수동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반복적이고 굳이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들을 이제 플레이북 형태로 이제 자동화시키는 그런 개념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솔루션과 플랫폼의 약간 그 어감이나 어휘를 조금 살펴보면 솔루션은 아까 포티 AI처럼 그냥 원포인트 제품으로서 딱 들어가자마자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평소에 이제
이제 발생했던 시큐리티 홀이라든가 부족했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포티스와 같은 이런 플랫폼의 개념은 이제 그 플랫폼을 도입했으니 그쪽과 연동해서 막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업무를 녹여내셔야 되고 앞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해내셔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SOC 보안관리 조직이 이제 단순하게 분석을 할 때 이런 형태를 거칩니다. 사람이 얼럿이 뜨면 인지를 하고 얼럿의 우선순위, 오늘 분석해야 되나 이번 주에 분석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분석해야 될 대상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평판, 뭐 바이러스 토탈 같은 데다 또는 후이즈 정보 또는 이제 뭐 IP 스택, 지오로케이션 정보 이런 쪽에다 다 서치를 해보고 조직 내에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다가 다 검색을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차단을 하시는데 보통 신입 직원 잘 못하는 분들은 이게 되게 오래 걸리고 좀 오래된 시니어급 분석가들은 2분에서 한 5분, 10분 내지 다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이벤트 하나 분석하는데 한 건씩 붙어서 하고 있고 소아 같은 경우를 이런 거를 플레이브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키게 되면 이제 병렬 처리, 큐 처리 뭐 이렇게 컴퓨팅 파워만큼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건당 1분 엄청나게 이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단순한 사례입니다. 소아를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장비 대부분 이제 뭐 경쟁 제품의 소아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나와 있는 상용 소아들의 어떤 플레이북 모습인데요.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로그가 들어왔고 그 로그에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서 바이러스 토탈, 뭐 에일리언 볼트, IP 스택, 호이즈 이런 데다가 다 이제 쿼리를 날려서 평판 조회 값을 받아오고요. 받아와서 그 값을 취합해서 특정 임계치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악성, 뭐 잘 모르겠다, 혹은 클린 이런 식으로 분기를 주고 이제 차단할 수 있게끔 연동까지 됩니다. 지금 마지막 이 액션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포티게이트 쪽에서 차단하게끔 하는 스텝입니다. 하나의 단계를 스텝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전체를 하나의 플레이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로그를 수집을 하긴 하지만 소아는 이런 단계별 어떤 분기를 줘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파일 분석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파일을 탐지했을 때 좀 이제 분석이 필요한 파일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본인이 셀프로 분석해서 잘 모르면 이제 AV 벤더사에 좀 보내서 물어보세요. 그럼 빠르면 2시간, 길면 하루 이틀 뒤에 옵니다. 그랬을 때 되게 오래 걸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AV 벤더사에 의존하지 않고 ATP 제품들을 통해서 이제 탐지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와 이런 어떤 분석 할 수 있는 장비 역량을 좀 활용해서 이런 자동 연동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시면 사람이 없는 순간에도 분석을 해서 차단까지 가는 자동화 이제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데에서도 계속 시스템화돼서 나오고 있고 이게 상용화도 이제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우리가 아직 구축이 안 됐거나 구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단독 제품만 믿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굳이 이제 비싸고 무겁고 문제가 있는 약간 뭐 2세대 제품이나 이런 것들 쪽에만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또는 상용화된 이런 유형의 제품도 같이 좀 검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인공지능을 통해서 강점이 많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아 유즈 케이스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션은 진행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